완벽하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고 화려한 것 없이 살아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남자.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라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세상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유머가 넘쳤고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니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선택한 것처럼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아끼자, 모든 것을 주자, 여왕처럼 대하자. 매일 아침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오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쪽지, 따뜻한 커피 한 잔. 매일 밤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진짜라고. 이 노력이 사랑을 키운다고.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답장이 짧아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미소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왜 그녀는 멀어지는 걸까? 어느 날 오후 공들여 계획한 데이트가 끝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뜸해졌고 전화는 받히지 않았고 어느 날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정했는데, 헌신했는데, 모두가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라고 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에, 모든 동네에, 모든 친구 그룹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같은 표정으로,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로. 왜 모든 것을 줄수록 그녀는 떠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불편하지만 어떤 현대적인 연애 조언보다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욕망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해온 힘들 속에 이 이야기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끌림을 깨우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간극, 의도와 결과 사이에 그 틈새가 거의 모든 연애 실패의 출발점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파트도 스마트폰도 연애 편지도 없던 시절로, 인류가 폭풍 아래 동굴에서 살아가며 끊임없는 위험 속에 있던 시절로, 그 원시적 세계에서 사랑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여성은 약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무능한 남성과의 유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강인함, 감정적 안정, 보호 능력을 가진 남성에게 끌렸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 선택이 그 패턴을 그녀의 생물학 가장 깊은 곳에 새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본능은 오늘날 우리가 상향 짝짓기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고 대체하기 어려운 남성에게 끌리는 경향. 이 본능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맘모스를 사냥하거나 동굴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이 내면의 힘, 감정적 안정,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지는 여전히 감지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남자라는 느낌, 압박 아래서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녀의 몸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필요, 불안, 그녀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의 신호를 감지하면 아무리 다정한 몸짓을 해도 내면의 무언가가 꺼집니다. 이것이 과도한 헌신이 욕망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유입니다. 수천 세대에 걸쳐 형성된 여성의 뇌는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를 가치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을 결핍의 신호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잡아두기 위해 그토록 애쓴다면 어쩌면 그는 선택지가 없는 걸지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걸지도,
그의 세계가 나로만 이루어진 걸지도 이 생각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느낄 뿐입니다. 여성의 끌림은 지각된 가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돈도, 근육도, SNS 팔로워 수도 아닙니다. 한 남성의 존재감, 성격, 에너지가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총체입니다.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과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은 몸짓에 자신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음, 그 내면의 고요함이 강인함으로 읽힙니다. 하비에르와 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두 남자입니다. 하비에르는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고 완벽한 학력을 가졌으며 30세 이전에 자신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도 능숙하게 처신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계는 3달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배려했고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교육과 성공이 여성에게 안도감과 가치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한 행동들은 여성의 무의식에서 완전한 예측 가능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신비가 없었습니다. 흥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너무 헌신적이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편에는 러가 있었습니다. 동네 바의 웨이터, 대학 학위도 없고 대단한 야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뿌리내린 것 같은 내면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인상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억지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절했지만 비위를 맞추지 않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는 어딘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은 여성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러가 모든 것을 가진 하비에르보다 더 많은 끌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그들이 가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성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풍요로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레오는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느낌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어떤 여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평온함, 거의 무심한 것 같은 그 평온함이 여성들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끌림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다니엘이 즉각적인 답장을 보내는 동안 레오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답장을 늦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레오가 대화와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불확실성은 관심을 살아있게 하는 불꽃처럼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줄 때 뇌는 같은 음식이 반복될 때와 같이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흥미를 잃습니다. 반면 작은 의심의 여지, 잠시의 멈춤, 침묵, 설명할 수 없는 몸짓이 나타나면 간헐적 강화라는 고대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이 더 욕망스러워집니다. 뇌는 예측 불가능성을 도전으로, 기회로,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더러운 게임이나 조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척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연락 가능하지 않을 만큼 삶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일한 검증의 원천인 것처럼 모든 답장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과도한 안정감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지루함으로요. 많은 남성들이 그 끊임없는 존재감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불안이 애정으로 위장된 것인데요. 그 불안이 바로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것이고 끌림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강렬하고 논쟁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의 테스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의식적인 의도 없이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메커니즘의 일부인 이 테스트들은 서면 시험도 직접적인 신문도 아닙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작은 상황들로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강인함을 평가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느끼기 위해서 이 테스트들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갈지 설명 없이 사라질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비교 테스트. 어느 날 오후 테라스에서 음료를 마시던 중 라라가 직장 동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항상 그녀의 전문성을 칭찬하는 동료라고요.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하지만 다니엘은 위장에서 무언가가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자신도 그녀의 지성을 항상 높이 평가했다고, 항상 존경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뇌가 측정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이 비교가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가 알아채지 못한 채 그는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가용성 테스트. 지금 올 수 있어. 좀 안 좋은데.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받자마자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의도는 고귀했지만 그의 행동이 전달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의 세계가 언제든 그녀를 위해 멈출 수 있다는 것. 이 반응은 여성의 본능에서 조용한 기록을 활성화합니다.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야. 세 번째, 태도 테스트.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결정적입니다. 어느 날 밤, 라라가 다니엘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평온함을 기꺼이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가 취약함과 투명성으로 본 것을 그녀는 내면적 통제력의 상실로 해석했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긴장감이 그를 무너뜨린다면 그의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그 순간이 정확히 그녀의 끌림이 감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조작 욕구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화적 잔재입니다. 남성이 감정적으로 견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설계된. 여성들은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찾습니다. 문제가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남자가 자신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진짜 비극은 많은 남성들이 이 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의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평가합니다. 다니엘, 하비에르, 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생물학에 이끌려 행동한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과 끌림은 같은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귀하고 배려하고 좋은 의도로 가득 찬 남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끌림이 낭만적인 몸짓보다 더 깊은 언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에는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끌림에는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다정함은 유대를 만들지만 불확실성은 욕망을 만듭니다. 안정성은 집을 짓지만 내면의 존재감, 확고함, 자신만의 삶이 불꽃을 유지합니다.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최선을 줄 수 있는 남자,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무너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남자. 당신의 가치가 여자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쫓아다니기를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승인을 구하기를 멈추고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관계도 필요가 아닌 만남이 됩니다. 여성들은 완벽한 남성을 찾지 않습니다. 감정적 구조를 가진 남성을 찾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질 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자신을 지우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남자, 구걸하지 않고 반응할 줄 아는 남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
그 본질, 그 안정성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끌림을 깨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다면 아마도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가? 다니엘처럼 행동한 적이 있는가? 어떤 여자가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테스트한 적이 있는가? 헌신과 필요를 혼동했기 때문에 관계를 잃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여정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역학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나요? 비슷한 일을 겪은 적 있나요? 불공평하다고, 자연스럽다고, 아니면 그냥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